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저 전라남도 고흥반도 끝자락에 소록도라고 하는 섬, 이제는 다리가 놓여졌죠. 아마 들어보셨죠? 벌써 100년도 전부터 이 한센병 환자들의 애환이 깃든 곳입니다. 근데 그 섬에서요, 무려 25년째 의술을 펼치고 있는 의사분이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한국의 수바이쩌다 이렇게 부르면 아닙니다. 저 소록도 주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분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의 치과의사 오동찬 의사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정확하게? 1916년 일제강점기 때요. 그 조선 총독부령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센인들을 이제 일본은 치료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소록도를 이렇게 수용을 한 게 1916년입니다. 그때는 소록도에 이미 살고 있던 주민들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네, 온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온주민들이 있었고, 이제 일부는 처음에 1916년에는 같이 공존을 하다가 이제 한센인들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온주민들을 다 무트로 내보내고 강제로요. 보상도 안 해주고. 보상도 없이? 네네. 그냥 쫓아내버린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소록도를 한센인 수용시설로 만든 거죠. 본인들은 치료 요양을 해주겠다 하는데, 거의 이제 강제로 이렇게 수용한 수용시설이었었죠.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던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로 보기만 하면 그냥 잡아다가 소록도로, 소록도로 이렇게 해서 점점 모이게 된 거군요. 네네. 최대 몇 명까지 있었어요? 제일 많을 때가 6,254분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일제시대 때예요? 이제 해방이 되고 해방 직후? 예. 6,254명? 예. 그 6,254명은 전부 환자예요? 아니면 환자와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은 일절 못 오고요. 오직 그 당시는 한센병 환자들만. 가족도 못 오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한센병을 천형이라 그러는데 지금까지 살다 보면 가장 마음 아픈 게 가족과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섬에 들어오게 되면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거고 언제 그 섬을 떠나게 되냐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강제 노역, 단종 이런 것도 힘들었지만 저도 이제 부인과 두 딸을 같이 사는데 이렇게 가족들과 이렇게 헤어졌다는 거. 그리고 헤어지게 되면 다시 만날 수 없었다는 그런 이제 아픔이 가장 그분들에게 좀 크지 않았을까. 그 환자들만 네네네. 잡아다가 소록도로 보내놓고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네네. 무슨 일을 시켰어요? 이제 그 4대 원장, 수호 원장 때 지금 소록도를 가시게 되면 아름다운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을 일본 왕비에게 바친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주민들이 한센병 후유증으로 팔, 다리가 장애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름도 나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강제 노역을 해서 그 공원도 조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벽돌 공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강제 노역을 당하셨었죠. 그럼 그렇게 환자로 가신 분들이 자기 가족과는 헤어졌지만 거기서 또 자기들끼리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수가 꽤 많으니까요.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이제 뜻을 맞아서 또 결혼해서 사시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일제강점기 때는 또 강제로 또 정관수술을 해야만이 결혼을 또 하게 됐고요. 한센병이 유전으로
계속 이어질까봐 그런 거죠? 이제 과거에는 이걸 이제 유전으로 잘못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모르고, 예, 맞습니다. 모르고 이거는 그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생길까봐, 네네네. 의무적으로 단종. 예, 의무적으로. 네, 네. 그게 이제 일제시대예요. 네네. 1916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30년 동안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왜 하필 소록도였대요?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한센인들을 치료 요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을 타당한 이유가 너희 조선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한센인들을 우리가 치료해 주겠다. 네, 네.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예. 그 소록도가 육지하고도 가깝고요. 또 따뜻합니다. 그리고 섬에 물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 도망가기도 어렵고 또 관리하기도 좋은 곳이 바로 소록도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 조선 총독부에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해방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해방 이후에 이제 그 우리 정부가 들어서고, 예, 우리 정부가 들어서고 아무래도 6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좀 힘들게 또 살았었습니다. 일제랑 비슷하게. 네, 그냥. 그리고 이제 63년에 전염병 예방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소록도 주민들이 이제 무트로 나가서 살 수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무트로 나가서 살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따뜻하게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막 돌멩이 던지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오게 했겠죠. 그러니까 소록도 생활도 힘들지만 또 무태 생활도 힘들기 때문에 또 다시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해방된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했는데 초창기는 치료보다는 거의 관리 형태였고요. 예. 1960년대 초반까지는. 네. 그리고 의사들도 또 별로 없었었고요. 그러다가 국립소록도 병원이 생긴 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소록도 갱생원으로 명칭도 바꾸고 갱생원. 예. 국립나병원으로 명칭도 바꾼 다음에 1982년에 지금 현 이름인 국립소록도병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네.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록도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인권적인 측면이 이렇게 개선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립나병원 있을 때 이제 지금은 가셨지만 그 오스트리아 수녀님들도 와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의사들이 소록도에 잘 안 갔기 때문에 벨기에 다미안 재단에 소속된 의사들이 또 오셔가지고 우리 주민들 이렇게 수술도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되다가 82년에 이제 국립소록도 병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제는 한센인 치유와 또 그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82년부터 직원 환자가 아닌 그냥 소록도 공동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을 아까 뭐 나병, 과거에 또 뭐 문둥병,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었잖아요.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다가 한센병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소록도에 있다 보니까 한센병은 그냥 일반 전염병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차별과 편견의 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임상적으로 나균이 우리 그 피부나 말초에 침범해가지고 병변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만성 그 전염성 병이거든요. 만성 전염성 병이고 그 균은 나균이고. 네네. 근데 이제 1873년에 노르웨이 의사 한센 씨가 이 균을 최초로 발견했다 가지고 한센병이라고 지금 불리우고 있고요. 과거에는 교수님 말씀대로 뭐 나병, 또 문둥병, 천형 이렇게 불렸었었죠. 근데 이제 저희 아이도 소록도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자라고 있는데 제가 왜 한센병이 차별과 편견의 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결핵과 비슷합니다. 균이. 근데 결핵보다 약 100배 정도 약하고요. 약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3개월 안에 BCG 결핵 예방 접종을 맞거든요. 예. 그 주사 한 번만 맞아도 한센병에 99.9%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결핵 예방 주사가 네네. 한센병 예방 주사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한센병에 걸리더라도 약을 3개월 정도만 복용을 하더라도 전염성이 다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도 너무 쉽고 치유도 또 잘 되고. 잘 되고 전염도 안 되고. 예. 치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한센인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천형이다. 또 얘들 간을 빼먹는다. 네. 근데 제가 이제 25년 전에 소록도를 갔을 때 그걸 물어봤더니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밥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애들도 없는데 무슨 애들. 참나. 그러니까 나균이 말초신경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게 되면 아무런 장애도 없는데 네. 말초신경에 침범하다 보니까 이제 감각이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고 통증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장애가 생기고요.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라든지 과거에 이제 힘들었을 때 노역을 하다 보니까 이 상처가 계속 아물지 않고 그렇죠. 악화돼 가지고 그렇죠. 이제 팔 다리가 장애가 있으신 분도 많고요. 네. 또 이제 얼굴 쪽으로 또 나균이 침범해 가지고 눈이 처진다든지 코가 이렇게 눌린다든지 얼굴이 약간 변형이 온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도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게 되면 아무런 장애 없이 치유가 됩니다. 한센병이 얼마나 약하냐면요. 다른 질환들은 배양을 하고 원인을 알고 감염 경로를 알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센병은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병인데 지금까지 배양이 안 됩니다. 그래요? 너무 이 균이 약하기 때문에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피를 딱 뽑는 순간 이 균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센병의 감염 경로를 모릅니다. 하하. 다만 추정하기를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오래 접촉을 하거나 상처가 났을 때 옮는다 하는데 이것도 그냥 추정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약한 병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손발 이런 데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전염되는 줄 알아서 다들 아닙니다. 막 피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BCG 결핵 예방 접종을 맞았잖아요. 예. 우리 주민들 이제 얼굴 수술하고 할 때 피도 튀기고. 네. 근데 이렇게 건강하고. 네. 그러니까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예. 그런데도 건강하는 거 보면. 네. 그리고 이제 한센병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조기 발견이 안 됩니다. 그게 어렵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배가 아프면 바로 배야 하는데 한센병은 짧게는 9개월, 길게는 20년이 지나야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잠복기가 그렇게 길어요. 네네. 그래서 예방 접종이 꼭 필요한 거군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한센병 사업을 정말 저도 보건복지부 공무원인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50년에 약이 들어와서 80년에 이제 복합 치료를 하다 보니까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 대한민국은 90년대 초반에 한센병 치료국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은 신환자가 없습니다. 새롭게 발생하는 환자가 아예 제로? 네, 없습니다. 그죠? 네네. 80년대까지만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소록도 주민들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과거에 이 병을 알았는데 조기 치료가 안 되고 또 강제 노역으로 인한 그 어떤 장애만 있을 뿐이지 다 건강하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소록도에는 한센병 환자분들만 계신 거예요? 한센병 환자는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그러니까 치료가 된 그냥 주민들 475분이 계십니다. 네.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상처가 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입원하니까 환자로 가잖아요. 근데 다 치유가 되고 퇴원하게 되면
환자라고 안 안 부르죠. 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록도 주민들도 과거에는 한센병을 환자였는데. 알았지만 지금 다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냥 호칭을 주민. 네. 또 이제 평균 연령이 70대 중후반이 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은 어르신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 6,254명께서 네네. 쭉 줄어서 네네. 지금 475명까지 네. 그런 거군요. 네.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환자였던 적도 없던 주민들도 안 계세요, 지금도? 이제 그 섬 자체가 병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이제 일부 그 외부인들은 거기가 관광지로 이렇게 네.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섬 전체가 병원이고요. 거기서 3분의 2는 주민들이 살고 있고 3분의 1은 저 같은 주민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 재활 사업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공무원들? 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그럼 그 소록도 섬 전체가 정부 소유예요, 땅도? 네네. 보건복지부 국가병원입니다. 아, 병원 땅이군요, 전체가. 네네네. 일반 주민들은 가고 싶어도 뭐 전세 물건도 없겠군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네. 그 일제 강점기 때 힘들게 조성해 놓은 그 주민들이 조성해 놓은 공원도 보고 가시고 네. 바닷가다 보니까 섬도 좀 둘러보시고 5시 정도에 나가시면 됩니다. 95년에 그 가실 때는 공중보건의로 가셨겠죠. 네네. 그죠? 네. 군대 가는 대신에. 네네. 본인이 자원하셨어요, 소록도? 원래는 자원을 한 게 아니라 코이카를 가고 싶었었어요. 코이카가 해외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에는 이렇게 원청이 환자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수술을 해주려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해 연도에 치과 의사를 안 뽑았던 거예요. 코이카가. 네. 아이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왜요? 소록도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갈 곳을 이렇게 찍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인턴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광주 근교에서 예. 근무를 할 수가 있었고 예. 찍는 것도 좀 우선이었거든요. 근데 딱 눈에 들어온 것이 그 당시 이제 그 많은 병원이 있었는데 예. 국립소록도병원이 제일 끝에 있었어요. 그 리스트의 맨 네네. 마지막에. 네네. 예. 그래서 그냥 즐겁게 소록도병원을 찍었습니다. 왜요? 가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러지만 좀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었어요. 네, 남을 위해 돕고 봉사하고 이런 거요? 예, 봉사라는 것보다는 그냥 가면 제 손이 좀 필요하겠다. 나를 필요로 하는 네네네.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네네, 있을 것이에요. 예. 그 가서 이제 공중보건의로 가면 원래 그 소록도 같은데 1년만 있으면 이제 딴 데로 또 마음대로 다 갈 수 있다면서요. 네네네. 그 1년이 지났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실은 이제 저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소록도를 간다니까. 근데 친구들도 반대 많이 하고 예. 주위에서도 막 미쳤냐, 왜 네가 그렇게 그런 데를 가야. 아버님,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장하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랬더니 왜 다른 데도 많은데 그러니까. 너가 거기를 가야. 근데 이제 어머니는 제가 알고 있는 어머니는 정말 선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소록도를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우시면서 왜 네가 그런 데를 가야.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당신이 어렸을 때 주위에 한센인을 보고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겠죠. 근데 자기 아들이 간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어머니가 말기 암이셨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극구 반대를 하셨죠. 우시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가고 싶었고 또 어머니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께 어머니 소록도를 1년만 가서 하면 네. 그 이렇게 옮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딱 1년만 있다가 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치과 의사니까 치과 진료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구강 아간면 성형외과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손이 불편해서 양치가 안 되다 보니까 아이고. 입안에 암도 있고 뭐 이제 고름도 있고 그래서 막 수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원에 그 환자분들이 병동 입원도 하게 되고 또 진료하고 수술 끝나게 되면 이제 마을 가서 주민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금방 1년이 가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같이 왔던 다른 공보의 전문의 스님들은 그냥 가시더라고요. 다 떠나죠. 근데 이제 안 가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옮겼냐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주민들을 좀 이렇게 만나게 해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그 당시 좀 힘들게 살다 보니까 예, 어머니께서 미안하다 하고 못 가게 해서 미안하다. 이 주민들 어르신들 엄마 대하듯이 좀 잘 좀 대해드려라 네. 하고 이제 이해를 해주셨죠. 그 현장을 보시니까 예, 어머니도 아들이 꼭 필요한 곳이구나. 네네네. 그걸 인정하시게 된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는 그 말씀을 하시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아, 말기암 치료 중이라고 네네. 하셨더니. 네, 네. 그러니까 남들은 저에게 뭐 참 좋은 의사다라고 하지만 한쪽 가슴에는 불효자식, 낙인 양상 찍혀.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 곁에서 좀 더 이렇게 효도도 하고 가도 늦지 않았을 거예요.